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의 남윤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종목은 인탑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인탑스 할 때 어떤 관련주로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인탑스는 잘 알려져 있는 게 그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케이스, 그것을 제작하는 업체로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이 나오는 사업에서만 무조건 주가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 많은 모멘텀의 변화를 주는 것들이 신성장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을 할 때 주가의 변동 흐름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인탑스라고 하는 종목 안에서 오늘은 이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개요를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인탑스는 1981년 6월에 신영화학공업사라는 이름으로 최초에 설립이 돼서 이후에 인탑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2002년 2월 21일에 코스닥에 이제 편입이 됐고요. 최근에는 코스닥 150 지수로 이제 편입이 되었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9월 8일 기준 5,100억 원, 발행된 주식수는 1,720만 주입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김재경 외 5인이 38.61%인데 이 김재경 회장이 18.21%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근하 대표이사가 14.24%, 국민연금공단이 여기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좀 안 좋죠. 국민연금공단이 6.0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 사진에는 김재경 회장이 설립자죠. 이분이 회장이시고 이분의 친아들이신 김근하 대표이사가 현재 CEO로 부임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경기도 안양에 있고요. 주요 사업 내용을 알아보면요. 이 IT 디바이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 스마트폰 케이스, 이것을 인탑스가 계속 삼성전자에 납품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도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올해 이제 반기 보고서에 보면 63.7%의 매출이 이 IT 디바이스에 나오는데 이 스마트폰 케이스뿐만이 아니라 안테나 부품, 그리고 차폐 부품, 전자 가격 표시기, 그리고 코로나를 겪을 때 진단키트를 많이 활용을 하셨잖아요. 그 진단키트의 그 플라스틱도 인탑스가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또 코로나 시즌에는 매출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가전제품 내외장재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냉장고에 들어가는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내외장재도 인탑스가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현대 기아 자동차, 제네시스에도 자동차 내외장재로 인탑스가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13.8, 17.6% 정도의 적지 않은 매출이 또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금형 및 기타 이제 사업으로 4.1%의 매출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 기타 사업도 여기 있기는 하네요. 이런 매출이 나오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인탑스의 사업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요약을 하자면 이 IT 디바이스, 스마트폰 케이스 중심으로 한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냉장고, 전장 부품의 내장재도 계속 제작을 하고 있지만 여기 금형 및 기타 사업, 여기 부분이 아마 그 웨어러블 로봇을 제작을 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이제 본사를 두고 있는 베어 로보틱스라고 하는 서빙 로봇 제작 업체가 있어요. 우리나라 KT와 제휴를 해서 지금 유통을 하고 있는데 서빙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인탑스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사업 매출이 여기에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를 보시면서요. 웨어러블 로봇과 서빙 로봇에 대한 사업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9월 16일, 그러니까 작년 2022년 9월 16일에 나온 뉴스인데 베어 로보틱스라고 하는 회사에 서빙 로봇을 독점 제조 공급한다라고 해서 인탑스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날도 주가가 좀 많은 상승을 기록했는데 내용을 보면요. 2021년에 이 베어 로보틱스가 5,000대, 그리고 2022년에는 10,000대의 서빙 로봇을 판매할 계획이다. 거기에 독점적으로 생산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베어 로보틱스는 KT에서 공급을 계속 해주고 있고요. KT는 이제 현대 로보틱스와 베어 로보틱스의 서빙 로봇을 같이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국내에 유통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당시에 이제 시세로 보면 2천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에 제품 가격의 한 30% 수준의 매출이 인탑스의 매출로 들어가는데 아까 목표로 했던 이 판매 대수를 기록을 하게 되면 5,000대 기준으로는 291억 원, 10,000대를 판매를 할 경우에는 500억 원 이상의 이 부분에서 매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매출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했던 이제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빙 로봇 관련주로 베어 로보틱스가 나오면 인탑스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겠죠. 이 베어 로보틱스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미국에 있는 회사긴 한데 한국인이에요. 하정우라고 하는 요 분이 대표이사고
기업 가치를 한 6,500억 원 정도 그 당시에 이제 추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내에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시면 이런 서빙 로봇을 많이 보실 텐데, 중국의 서빙 로봇들이 이제 가장 많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 부드 로봇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부드 로보틱스인가? 이제 그 회사의 서빙 로봇이 이제 VD 컴퍼니를 통해서 들어오고, 이 베어 로보틱스는 KT 이름을 달고 이제 들어오는 이제 그런 서빙 로봇이에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드시다가 이게 VD 컴퍼니 건지 아니면 KT인지 뭐 LG인지 이런 걸 보시면 이게 어느 회사랑 연관이 돼 있고, 베어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KT와 인탑스가 연관이 돼 있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로봇 관련된 매출을 인탑스가 이제 장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는 뉴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볼 삼성 웨어러블 로봇이죠. 삼성이 이 보핏이라는 이름의 이제 상표권을 출원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공식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뉴스로 최근에 많이 봤죠. 올해 6월 27일에 이 뉴스가 나와서 인탑스의 주가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 기사 내용을 좀 보면요. 삼성전자가 보행 보조 로봇이죠. 웨어러블 로봇이지만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근력을 보조해줄 수 있는 그런 웨어러블 장치로 상용화가 임박 단계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봇 생산과 관련된 시범 테스트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탑스가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양산을 하고 있다는 게 거의 기정사실로 이미 알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삼성 웨어러블 로봇이 나오면 이제 시니어 케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보행을 돕는 보조 기구로 이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인탑스가 이 웨어러블 로봇 프로젝트에서 삼성전자 협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부품 조달부터 생산 조립 그리고 AS까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데 협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8월 1일에 나온 뉴스인데, 구미시에서 본격적으로 로봇 공무원을 임명을 했다라는 뉴스가 이제 나왔습니다. 로봇 공무원이 바로 인탑스가 이제 생산을 하는 그런 로봇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주목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날 8월 1일도 마찬가지로 인탑스의 주가가 거래량을 동반해서 좀 반응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이 로봇이 베어 로보틱스의 로봇이에요. 근데 이 베어 로보틱스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인탑스가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미시에서 임명한 로봇 공무원은 바로 베어 로보틱스가 만드는 로봇인데, 이 베어 로보틱스의 위탁 생산을 인탑스가 하고 있다. 여기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베어 로보틱스의 완제품은 구미에 제조 공장을 둔 인탑스가 양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조 공장이 있는 구미시, 이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활용을 하는 그런 내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SBB테크나 뭐 이렌시스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한 내용들을 아마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 뉴스도 이 삼성 웨어러블 로봇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면 이 로봇이 구동될 때 안에 감속기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럼 어떤 감속기를 공급을 받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인탑스는 감속기를 생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출 성형이라든지 금형 제작을 하기 때문에 프레임 역할을 하는 것들을 이제 만들 텐데, 이렌시스와 SBB테크는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삼성 웨어러블 로봇에 얘네가 공급을 하게 됐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렌시스와 SBB테크가 둘 다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그런 내용들이죠. 삼성 보핏에 들어가는 감속기는 이렌시스와 SBB를 통해 이원화 공급이 된다. 이렌시스가 메인 공급사로 알려졌다라는 뉴스가 나온 이 9월 7일 날 이렌시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차트를 잠깐 보면요. 9월 7일 방금 나왔던 뉴스죠. 여기 보시다시피 29.90%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던 모습입니다. 다음 날까지도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진 모습이죠. SBB테크는 9월 7일은 아니지만 이미 삼성 웨어러블 뉴스가 나왔던 그 시점에 9월 4일에 상한가가 한번 올라갔었던 모습입니다. 이날 바닥을 잡는가 싶더니 무섭게 치고 올라가서 현재는 6만원대까지 올라갔던 모습입니다. 이 단기적인 시점 한 열흘 가까이 되는 시점 안에 거의 뭐 한 80-90% 가까이 상승을 일으켰던 뉴스가 바로 이 삼성 웨어러블 감속기 공급 내용이었죠. 아직까지도 이 수급은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인탑스를 우리가 오늘 알아보는 건데, 인탑스도 여기에 관련된 주요 납품사들로부터 부품을 받아서 보핏 완성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삼성 웨어러블 로봇 관련주로 부각이 됩니다. 감속기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종합적인 그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 수 있는 위탁 업체로 인탑스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보였던 이런 좀 시원하고 화끈한 주가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대표님도 인탑스가 과거에 이 인탑스의 인이 참을 인자다, 그리고 인탑스를 거꾸로 하면 스탑이잖아요. 정말 공교롭게도 주가가 스탑되어 있는 모습과
이 참을인자가 필요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인타스인데 사명을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공매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답답한 흐름인데 이렌시스와 이 SBB테크로 넘어가는 이 순차를 보면 인탑스도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은 시점인가라는 기대감들이 모여져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재무와 차트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빨간 게 별로 없죠. 요 올해 2분기 실적에서만 영업이익이 살짝 적자가 난 모습인데 전체적인 매출 실적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적주입니다. 좀 특징적인 건 보면 작년 22년 매출이 1조 1000억 원대까지 나왔는데 이제 올해 가이던스가 거의 반토막난 6,400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매출이 급감했는지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합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제가 이 사업보고서를 좀 추려와봤습니다. 요게 2022년, 그러니까 2021년도에 한 해 결산을 한 내용이고요. 요거는 2023년 사업보고서이기 때문에 2022년도에 1년치 매출을 기록을 한 거죠. 자, 요거는 올해 반기입니다. 13년도 1분기, 2분기짜리 반기 보고서입니다. 한번 보시면 디바이스 매출은 사실 조금 줄었어요. 그 스마트폰 케이스를 중심으로 한 이 IT 디바이스 매출이 6,500억 원까지 나왔는데 이게 올해 지금 반기 보고서긴 하지만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다 합쳐도 곱하기 2를 해도 사실은 이게 4천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때 비교를 하면 많이 줄었던 모습이죠. IT 디바이스에서도 매출이 좀 줄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원인을 꼽자면 스마트폰이 전반적으로 좀 매출이 저조하죠.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매출이 동반 좀 하락에 영향을 좀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좀 는 모습이죠. 살짝 좀 늘어난 모습인데 요게 가장 눈에 띕니다. 금형 및 기타 사업. 여기에 21.2%, 2222억 원까지 나왔던 매출이 올해 반기까지 와서는 4.1%, 120억까지 줄었어요. 이건 뭐 거의 10분의 1보다도 더한 매출이 떨어진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진단키트를 만드는데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매출이 이렇게 급증했었던 모습인데 최근에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진단키트의 생산은 거의 없다시피 해서 거기에 이제 특수로 누렸던 매출이 이제 사라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형 및 기타 사업의 매출이 확 줄었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이 매출의 급감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원인을 두 가지로 꼽자면 첫 번째, 스마트폰 매출이 좀 떨어졌다. 그리고 진단키트의 특수를 누렸던 것들이 이제 사라져서 매출이 급감했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 인타스의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그런 매출의 하락은 아니었고 특수를 누렸던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은 요 선에서 다소 증가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재무 건전성을 좀 확인을 해보면요. 부채 비율, 유보율 상당히 양호합니다. 부채 비율도 뭐 19%면 거의 뭐 부채가 없다시피 한 거고요. 유보율도 상당히 많은 유보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재무는 크게 뭐 변수를 줄 만한 요소는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차트의 흐름을 보면 6월에 이제 최고점 38,650원을 찍은 뒤로 계속적인 지금 하향을 하다가 최근 들어와서 8월 한 중순 이후 무렵에 25,000원을 기점으로 좀 바닥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9,000원 선까지도 지금 올라와준 이런 모습인데 거래량을 많이 동반했던 요 날짜들의 뉴스를 우리가 아까 확인을 해봤죠. 요 6월 27일 같은 경우에 삼성 웨어러블 로봇의 인탑스가 위탁 생산을 한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거래량이 좀 다소 뛰었고요. 주가도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5.45% 이제 올랐던 이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또 내려가나 싶었는데 요날 8월 1일에 구미시에서 베어로보틱스 로봇 공무원을 임명을 했다. 그래서 그 로봇이 공급이 되는 뉴스를 통해서 인탑스가 베어로보틱스에 또 독점 공급을 하는 위탁 업체죠. 그래서 요날 또 주목을 좀 받아서 8.64%의 상승을 좀 가져갔던 모습인데 뉴스가 나오자마자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바닥을 좀 짚고 이때 삼성 웨어러블 로봇이 그 SBB테크와 이렌시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인탑스 또한 요날 9월 7일에 주목을 받았던 모습입니다. 이날 바로 그 이렌시스가 상한가를 갔던 날인데 인탑스도 관련주로 묶이다 보니까 같은 수급을 좀 받았던 모습입니다. 이 인탑스가 원래 코스닥 지수여서 공매도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공매도를 할 수 없는 종목이었다가 150으로 편입된 다음에 그때 인텔리안테크랑 인탑스가 같이 올라갔었죠.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매도에 신고식을 치러서 주가가 이유 없이 굉장히 많이 하락했었는데 특별히 그렇게 많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이 공매도에 그 허용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한번 봤어요. 공매도 잔고 금액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공매도의 비중이 좀 늘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월 8일 같은 경우에 공매도 잔고가 좀 많았죠. 이게 전체적인 액수는 크진 않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이 전체 잔고 금액에서 많았다가 요때 8월 23일, 4일 요때 이제 좀 줄어들어서 여기에서 또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는데 8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 잔고액이 줄었다가 또 9월 6일로 올라가면서 늘어났던 이런 모습들을 좀 기억을 해보면 자 보시면은 공교롭게도 지금 8월 8일 아까 그때 가장 공매도 잔고가 많았다고 했죠. 요 날이죠. 요 무렵부터 공매도 잔고가 최고치를 찍었다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8월 중순 요 최저점을 찍은 이 시점부터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공매도 잔고가 또 늘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지금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공매도 잔고가 또 다시 늘어난다 라고 하면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들을 좀 많이 저항을 좀 하겠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희한하게 매출이 찍히고 좋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종목인데 이 코스닥 150에 있는 종목과 아닌 종목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코멘트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들이 이 공매도에 따라서 뭐 공매도가 허용이 되는 건 무조건 안 좋다 이런 시점에서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공매도라는 것들이 어쨌든 간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고 논란거리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지표로 참고 자료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요거는 좀 참고를 드렸고요. 요거에 더 이상 뭐 긴 설명을 하려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제 자료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이 인탑스에 대해서 주목을 하신다라고 하면 스마트폰 그 케이스를 보고 아마 투자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삼성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 많이 주목을 하실 텐데 인탑스가 이 독보적인 양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올해 그 연말 기점으로 이미 공장 신설이나 그 로봇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끝나 있고 아까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이미 테스트 과정까지도 이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하지만 업계의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이제 인탑스가 이것들을 통해서 많은 매출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아까 보셨다시피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게 애플워치나 뭐 갤럭시 워치 이런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차고 다니는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고령화 그리고 뭐 근력 보조 이런 어떤 약간의 의료성 그리고 복지의 어떤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상용화 단계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대량 생산으로 막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기존에 그 약간 간보기식으로 그 뭐 VR 기기 같은 것들도 만들었다 철수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인탑스가 테스팅 용품을 이제 파일럿 생산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과 동시에 많은 양산에 들어가는 것들을 예상하기 때문에 실적이 이것을 통해서 막 찍힌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테마성으로 움직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웨어러블 로봇 삼성과 엮여 있고 양산 준비가 이미 돼 있는 인탑스가 지금까지도 이런 주가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의 상태여서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에서 이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는 이 인탑스를 한번 주목해 보셔서 좀 추적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짜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우리 옷장사의 보물지도 카페와 그리고 김 대표님이 주중에 진행하시는 라이브 시황 그리고 토요일에 진행하는 종목올림픽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투자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셔서 이런 건강한 투자 문화를 만들 수 있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